내 노후 자금을 털어 사준 집이 내게서 자식을 앗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법정에서 그리고 수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한 아버지의 피눈물 섞인 절규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내어주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올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잠시 후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넘겨주고도 법원에서 패소하고만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가 놓쳤던 단 한 가지, 그리고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한 현명한 아버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김성호 씨가 있습니다. 68세의 나이, 퇴직금과 유일한 재산이었던 작은 아파트를 처분해 손에 쥔 돈은 그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그 소중한 돈을 아들의 사업 자금과 신혼집 마련에 망설임 없이 보탰습니다. 아들의 환한 얼굴을 보니 닳고 다른 통장을 넘겨주는 손의 떨림마저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 꼭 보내드리고 두 분 병원비는 제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그 약속에 흔한 계약서 한 장 없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굳건한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약속대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이 어렵다 는 핑계와 함께 연락은 뜸해졌고 생활비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어려워졌을 때 김성호 씨 부부에게 남은 것은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80여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두 사람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현실이 너무나도 버거웠습니다. 결국 김성호 씨는 마지막 선택으로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가 줬던 돈을 돌려달라는 부모로서 차마 하고 싶지 않았던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냉정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아들의 약속을 증명할 그 어떤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판사 앞에서 아들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고 김성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죠. 바로 여기에 법의 무서운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558조는 이미 얘기 완료된 증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등기 이전이 끝나거나 현금이 자식의 계좌로 넘어간 순간 법적으로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뜻입니다. 김성호 씨의 눈물과 억울함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김성호 씨의 이야기가 유독 운이 나쁜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법률 전문지에 실린 실제 판례를 보면 노후 부양을 조건으로 딸에게 부동산 자금을 대준 아버지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법은 내 자식은 다르겠지 라는 우리의 믿음을 조금도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은 효도를 조건으로 돈을 줬다 는 사실을 주장하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비단 부모와 자식 사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자식들 사이에 재산 다툼은 더 심각합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줬을 때 다른 자식들이 자기 몫을 달라며 제기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건수는 지난 10년 만에 219% 거의 3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돈 문제가 한 가정을 얼마나 쉽고 빠르게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씁쓸한 자화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배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한 현명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아들에게 집을 사주기로 결심한 박진태 씨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김성호 씨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과는 별개로 변호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집을 넘겨주기 전 구체적인 조건이 담긴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효도각서라고 부릅니다. 그 계약서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모님 댁을 방문하고 월 7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부모님이 아플 시에는 간병을 책임진다. 와 같은 의무 조항들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포함되었습니다. 만약 위의 약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한 모든 재산을 즉시 반환한다. 아니나 다를까 몇 년 뒤 아들은 약속을 어기고 부모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태 씨는 슬펐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과의 다툼 대신 조용히 이 계약서를 들고 법원을 찾았습니다. 결과는 김성호 씨와 정반대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인정했고 아들에게 넘어갔던 집의 소유권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박진태 씨는 차가운 종이 한 장 덕분에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두 아버지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도대체 왜 수많은 부모님들은 첫 번째 아버지처럼 실패의 눈물을 흘리고 아주 소수의 부모님만이 두 번째 아버지처럼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 차이는 단 하나, 정이라는 감정에만 의존했는가 아니면 법이라는 제도를 지혜롭게 활용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혹시 모르니 각서 하나 쓰자는 말을 꺼내는 것을 무척이나 삭막하고 비정하다고 느낍니다. 자식을 믿지 못하는 부모처럼 보일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로 그 껄끄러운 계약서 한 장이 미래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더 큰 비극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단절을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주사가 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조언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기댈 곳 하나 없이 남겨진 노후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분명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결국 나 자신을 해치고 자식과의 관계마저 파괴하는 독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는 증여, 내 노후와 자식과의 관계를 모두 지키는 현명한 부모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말로만 한 약속은 세상에 없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문서로 남기십시오. 증여를 결심하셨다면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이때 잘해라, 효도해라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달 몇 번 방문할 것인지, 생활비는 얼마를 언제까지 줄 것인지 등 조건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우리의 감정이 아닌 명확한 증거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 번에 모든 것을 주지 마십시오. 내 노후를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섣불리 증여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이 집을 담보로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과 같은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 존엄과 자립을 지키는 일입니다. 셋째, 감정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증여는 단순히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세금 문제가 얽혀 있고 다른 자녀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 문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줄 돈 몇 푼 아끼려다 전문가 상담을 건너뛰면 평생 모은 재산 전부와 가족 관계마저 잃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계약서를 이야기하는 것, 오늘 당장은 서운하고 껄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모든 것을 내어준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원망이라면 과연 무엇이 우리 가족을 위한 진정한 사랑일까요? 현명한 준비와 계획은 자식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나와 내 자식, 우리 가족 모두를 예측할 수 없는 불행한 미래로부터 지키기 위한 부모의 마지막 책임이자 가장 지혜로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지혜로운 거리를 둘 때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와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모두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